전통주 양조장 역량 강화 사업은 신규 브랜드 개발, 네이밍, 패키지 개선, 술품질 개선, 기술 개선, 세무 컨설팅, 술품질 인증, 온오프라인 마케팅 등 양조장을 운영하시면서 겪는 다양한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전문 컨설턴트를 매칭하고 10번의 컨설팅과 실행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2022년에는 총 20개의 양조장이 선정되었습니다. 정말 난간이다 딱 싶었었던 거는 이 온도 관리적인 측면이었습니다. 후발효를 억제하는 기술에 대한 것들을 계속 진행하면서 10차례에 걸쳐서 요것들을 완성해 나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같은 신생 양조장들에게는 실은 이 기술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미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다양하게 이미 이론으로 접했어도 상업적으로 나아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아무래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다양주를 이제 만드셨던 분들도 집에서 만들 때랑 이런 이제 양조장을 통해서 만들 때랑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데요. 과연 내 제품이 정상적으로 숙성이 되고 발효가 되고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맛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어요. 생각보다도 이 발효를 이제 제어하고 또는 발효를 또 잘 일어나게 해주고 하는 것들이 온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우리가 만들어내는 막걸리의 상품성 차이가 왜 나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실험을 한 100가지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는 그냥 이번에 이렇게 나왔나 보다라는 감으로 갔던 걸 갖고, 이젠 저희가 이제 매트릭스를 그리고 이번에는 이 온도에 이 당도에 이 알코올을 만들어 보자라는 표적을 이제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저희 스스로도 어떤 레시피를 만들어 보고 실제로 검증도 해보고 제품이 이제 완성돼서 이제 실제로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했었을 때 왜 이런 감도와 반응이 오는지까지도 체크할 수 있는 수준이 좀 되었습니다. 기존에 이제 독 막걸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독 막걸리가 자연당만으로 하고 싶었는데 과당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그 과당을 제거하고 쌀에 있는 단맛만을 가지고 제품화를 시키고 싶다. 자연당 막걸리에서 취약한 부분들은 대부분 후발효 부분인데, 후발효를 억제하는 기술에 대한 것들을 이제 계속 진행하면서 10차례에 걸쳐서 요것들을 완성해 나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막걸리 제품 개발 같은 경우에는 생막걸리를 만들어서 지역에다가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 이런 취지에서 생막걸리를 개발을 했는데, 이제 개발 단계에서 우선은 끝나 있는 상태고요. 제품화를 하지는 못했어요. 술을 거르는 시점이 타이밍이다 보니까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지켜나가면서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역부족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마지막에 진행했던 이제 샴페인 막걸리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이제 원료들을 사용을 해서 쌀만 가지고 했던 샴페인 막걸리가 아니고 좀 다양한 독특한 그런 맛을 내는 그런 샴페인 막걸리 같은 것들을 개발하려고 제가 10차례에 걸쳐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기초적인 지식이나 이런 게 없었다면 한꺼번에 이렇게 3가지를 할 수는 당연히 없고요. 기초적으로 이제 발효에 대한 거나 이런 것들을 품질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만 요게 아마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도 3가지 한꺼번에 하라고 하면 좀 버겁거든요. 근데 잘 따라와 주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역량 강화 사업에 이제 앞으로 또 지원하실 분들이나 아니면 앞으로 또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이 이게 과연 나한테 도움이 될까, 또는 시간적으로도 이게 나한테 과연 정말 가치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전 단 1도 고민 안 하고 정말 도움이 너무 많이 되고요. 그 중에서 저희는 특히 이제 심영석 소장님이라는 분과 같이 하게 되었고, 한국종합주류연구소와 같이 하게 되면서 저희 스스로가 기초를 굉장히 많이 다질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한국종합주류연구소 그리고 심영석 소장님이 저희한테 코칭해 주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상업양조로서 기본기를 가질 수 있게 해준 그런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나를 내가 판단하는 것보단 객관적인 틀에서,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 스타트업에게 되게 좋은 기업의 습관을 갖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 습관이란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우리 제품만을, 아니면 제품을 양조하기 위해서, 아니면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꼭 지켜야 될 규칙들인 건데, 그 부분에 대한 기초가 엄청나게 쌓이게 됩니다.
목표로 하시는 것들, 뭐 브랜딩이라든지 아니면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가양주를 직접 레시피를 한다거나 역사 이런 쪽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정말로 내가 양조를 해보고 싶고 기본기를 갖고 싶고 이렇다면 이런 사업에 하셔서 심영숙 소장님처럼 이제 훌륭한 분과 함께 할 수 있으니까 꼭 이 기회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만의 술을 만들고 싶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등유기를 더 잘 활용을 해보고 싶었어요. 가격 원가 절감하는 측면하고 품질 지표를 결정하는 부분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했었습니다. 술품질 인증 컨설팅은 저희가 저희 술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얻고 싶었고 그리고 소비자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을 해서 술품질 인증 컨설팅을 받게 되었어요. 품질 개선 컨설팅은 최한석 박사님한테 받게 되었고요. 컨설팅을 받고 나니까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될지 알게 되어서 그 부분을 지금 보완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교수님이 현장에 직접 오셔서 저희 생산 현장도 보시고 제조 방법을 같이 검토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다른 양조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건지 고민을 해보았고 그 다음 컨설팅은 직접 농수산대학교 연구실로 가서 배우며 진행이 되었어요. 저희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저희만의 술을 만드는 거. 저희만의 술을 만들고 싶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등유기를 더 잘 활용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추천을 해주셨던 게 무증자 효모를 이용을 하는 것이었는데 직접 연구실에 가서 그 막걸리를 만드는 방법을 며칠간 배웠습니다. 그래서 직접 현장에 도입을 해봤고 그랬을 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상압식 증류기와 맞게 사용을 하려면 좀 더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겠다 하는 걸 발견을 했어요. 새로운 기술을 직접 사용해보고 그러는 와중에 시행착오가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좀 더 부담감을 덜고 덜 불안하게 시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언제든 어려우면 전화를 해서 물어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바로 피드백을 주셔가지고 좀 더 즐기면서 다 같이 도전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 부분이 제일 큰 도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람의 입맛은 뭐 나이에 따라서도 변하고 환경에 따라서 많이 변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측면인데 사실 이걸 뭐 기계적으로 숫자로 해석한다는 것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확실한 것은 지금의 추세가 젊은 친구들이 이게 탄내, 이걸 굉장히 뭐 꺼려하기 때문에 그걸 간편하게 이제 측정할 수 있는 이런 도구를 좀 알려줬습니다. 술을 발효하면서 탄내 성분이 한 4-5가지가 생기는데 그거의 이제 함량 관계, 그 다음에 그걸 간편하게 보다 좀 쉽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예. 그 방법으로 저희가 해봤고 생산비 절감 측면에 있어서는 쌀을 찌지 않고 바로 이제 생쌀로 발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도를 했었고요. 이 효모도 기존에 우리가 이제 라파르장이라 하는 빵효모를 쓰는데 그 빵효모 대비 알코올 생산성이 한 30% 이상 높은 이 효모를 적용을 했었고 효모 이제 배양하는 방법 이런 기술들 그것도 같이 저기 컨설팅을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이제 제품을 이제 비교를 해봐도 그 양조장이 그 비교적 뭐 상당히 품질이 괜찮다 이렇게 평가가 좀 됐습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그냥 양조장 안에서만 진행되는 프로그램이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양조 기술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제가 봤고 그리고 그 중에서 저희 현장에 맞는 게 어떤 것일 것 같다 하는 기준을 가지고 교수님하고 소통을 하니까 좀 더 현장에 맞는 기술을 선택해서 제가 도입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것들. 네. 현장에 더 맞춤식으로 컨설팅을 해주셔서 좋았어요. 다가오는 올 명절에 뭐 주문량이 예년 대비 한 200%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되고요. 많은 효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찾고 구매 결정을 왜 하고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은 꼭 교육을 받아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까지 저희가 100만 원, 200만 원 마케팅 비용을 썼는데 이 효과가 나오는 건지 안 나오는 건지 자체를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권 대표님께서 그걸 세세하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펀딩을 또 추천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가야 될지 가르쳐 주셔서 엄청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블로그 마케팅도 도와주셨고 저희 사이트에 들어와서 체류하는 시간을 길게 해주시면서 그분들이 저희 술의 매력에 빠져서 구매까지 이루어질 수 있게 많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스토리를 입히고 그 스토리를 어떻게 소비자한테 전달하느냐 그거까지 이번에 이제 배우게 돼서 그 스토리도 만들어서 사이트에 올리고 하다 보니까 더 관심도가 높아진 것 같아서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전통주 전문점에 납품하는 정도 그리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하는 정도였는데 지금 컨설팅 받고 나서 다가오는 올 명절에 뭐 주문량이 예년 대비 한 200%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되고요. 많은 효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이렇게 양조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좋은 술을 만드는 데는 되게 열심히시고 이해도가 뭐 높으시고 품질도 좋고 하지만 지금은 온라인에서 물건을 판다라는 것은 그냥 나홀로 외딴 섬에 존재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도 사람들이 그 술이 어디에 있고 어디에서 팔고 좋은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온라인에서 물건을 잘 팔려고 하면 많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데 제일 먼저는 물건을 찾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찾는지 그리고 또 네이버에서는 그 많은 그 제품들을 어떤 원칙에 의해서 분류해서 보여주는지 고객들이 유입이 됐을 때 어떻게 구매 결정을 할 것인가 좀 더 많은 유입을 통해서 많은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제 마케팅하고 광고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번 컨설팅에서는 그 4가지 기준들을 세워드리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사람들이 뭐를 찾을 때는 항상 키워드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그 키워드는 생성하고 팽창하다가 소멸하기도 하고 그래서 키워드 자체가 트렌드라고 볼 수도 있고 그것이 하나의 그 검색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키워드를 잘 분석을 하면 경쟁이 굉장히 약하지만 나에게는 꼭 필요한 규모의 키워드를 찾아서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쉬운 테크닉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전통주를 여러 가지 키워드로 검색을 할 때 광고비를 안 쓰고도 많이 유입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최적화를 한번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네이버에서도 원하는 상품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를 네이버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정확하게 기입을 해줘야 돼요. 이제 그 2가지를 하면 사용자들이 검색을 했을 때 그렇게 잘 안 돼 있는 제품들보다 앞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 작업을 먼저 진행을 했고 거기서 좋은 순위가 얻으니까 당연히 유입이 많아지고 기본적으로 술이 좋기 때문에 판매량이 늘어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다양한 형태로의 거미줄 같은 다리를 놓아줘야만이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할 수 있고 그 술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판단할 수 있고 좋다면 입소문을 내줄 수도 있고 선물도 할 수도 있고 또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온라인 판매에서 가장 중요한 물밑에 흐르는 사람들이 물건을 찾고 구매 결정을 왜 하고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은 꼭 교육을 받아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전통주에 대한 같은 컨텐츠를 가진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듣다 보니까 다른 컨설팅보다는 훨씬 더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요. 저는 이 컨설팅이 끝나는 시점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조금 더 한 발 더 나갈 수 있게 심화 과정을 만들어서 지금은 국고로 운영되지만 저희도 일부분 자부담을 할 수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심화 과정이. 전방위적인 분야에서 도움을 받았는데요. 경영 관리, 디자인, 품질 개선. 발효 패턴을 연구하고 어느 시점에 왔을 때 술맛이 가장 좋은지 한번 알아보자. 기존에 있던 제품들보다 조금 더 안정적으로 술을 만들 수 있고 많은 분들한테 조금 더 좋은 술로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조위의 되게 특이한 점은 새로운 시도를 겁 없이 바로 하셨던 거예요. 보통 양조장을 열 때 술 맛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술 품질이나 맛에 집중을 했는데 이제 조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보여지는 것 그리고 그렇게
소비자한테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함께하는 친구들이 디자인적으로 뭔가 감각이 있거나 특출난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서 굉장히 좀 고민을 하던 끝에 이제 이번에 역량 강화를 통해서 그 디자인 쪽으로 이제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저희가 여기로 이제 신사동에서 이 고양시로 이사를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만든 병입니다.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마다 이 앞에 있는 탭과 뒤에 있는 이 배경이 되는 색깔을 바꾸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쭉쭉쭉 하다가 요즘에는 좀 대용량을 좀 안 하는 추세다. 그래서 이제 저희끼리 유리병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용량도 375ml로 줄이고 그다음에 그 목걸이 형태를 버리고 그냥 붙이기 좋은 스티커 형태로 해서 이름이 양조위니까 약간 부적 같은 느낌이 어떨까?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전혀 연관이 없다고 느껴지는 어떤 그런 거에 꽂혀가지고 실제로 요 스티커 자체도 부적 같은 느낌으로 산미가 도드라지는 막걸리다 보니까 색깔도 노란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판매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고현선 디자이너님과 미팅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은 혹평을 들었고요. 여기 보시면은 뭐 어떤 CI나 BI 같은 게 전혀 이렇게 어떤 정보도 없고 잘 나타나지 않는다. 한번 싹 바꿔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네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뀐 게 이런 병인데요. 저희가 5명이니까 원이 5개. 그래서 그 밑에는 위 브루어리 이렇게 CI를 잡아보는 걸 제안을 해주셔서 저희는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결정이 하게 됐고요. 요즘에 바틀샵이나 전통주점 가면 병들이 다 화려하고 라벨들이 너무 화려해서 오히려 심플하게 가는 게 눈에 더 띄일 거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좀 심플하고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마다 뭐를 뒤에를 추가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제품마다 제품명이 이렇게 표시되는 형태로 병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신생업체고 젊은 친구들이 청년들이 여러 명 모여서 공동체처럼 움직이는 그 양조장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문제점은 BI 하나 없이 제품만 나오고 있는 상태였죠. 제품은 좋지만 비주얼적으로 약하니까 판매도가 없고 그 다음에 온라인상 노출이 안 되는 게 이쪽에 굉장히 문제점이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양조위는 6.8이라는 단일 제품 하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BI, CI를 같이 고칠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6.8이라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있고 이걸 어떻게 하면 부각할까 하는 게 이 사람들의 되게 그 중요한 키포인트더라고요. 그거에 좀 중심을 뒀고요. 그 다음에 이 젊은 친구들이라서 피드백이 굉장히 빨랐어요. 그리고 제가 매번 숙제를 굉장히 많이 내드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컨설팅을 많이 해도 이쪽에서 피드백을 주지 않으면 저희가 개선을 할 수 없는데 숙제를 내주면 숙제를 그 주중에 계속 바로바로 숙제했다고 알려주셨죠. 공동체로서 굉장히 이견이 많을 텐데 대표님이 굉장히 의사결정을 전체적인 의견을 잘 들어서 잘 정리했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의 의견들이 다 나왔을 때 잘 정리했던 게 이번 속도 낼 수 있었던 점이고 굉장히 호흡이 되게 좋았던 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새로 나오는 제품들에 대해서 자문을 해줄 수 있냐 물어봤을 때 저 기꺼이 도와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열정도 좋고 그리고 이번 기회 아니면 자기네는 양조장을 닫아야 된다는 마음을 갖고 저같이 했던 것 같아요. 효과적인 결과가 나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많은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양조위의 되게 특이한 점은 새로운 시도를 겁 없이 바로 하셨던 거예요. 제가 라벨을 그 종이나 이런 데 출력을 해서 하는 방식 말고 병에 인쇄하는 걸 한번 해보고 싶다. 그렇게 한번 할 수 있겠냐 했더니 직접 다 알아봐 주셨어요. 저렴하게 빨리 인쇄할 수 있는 곳을. 그래서 작은 양조장인데 병에 인쇄한 경우는 아마 이번 처음인 것 같아요. 이대영 박사님이 처음 오셔서 저희 술을 먹어보고 어떤 기준을 잡고 만들었냐 했을 때 저희는 그냥 맛있는 술을 만들려고 했다라고 했는데 박사님께서 그 맛있다는 기준이 뭐냐고 하셔서 저희 모두 좀 벙찐 기억이 있거든요. 도수와 산도와 당도를 측정해봐서 그 발효 패턴을 연구하고 어느 시점에 왔을 때 술 맛이 가장 좋은지 한번 알아보자. 그렇게 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트라는 대추야자가
박사님이 도움을 주셔서 만든 제품인데 어느 지점에서 도수와 당도와 산도가 왔을 때 맛있는지 그 부분을 알려주셔서 같이 연구하고 제품을 발매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가 QC라고 하죠. 배치마다 맛이 차이가 좀 있었는데 그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컨설팅 이후에는 저희가 항상 도수와 당도, 산도를 측정해서 어느 범위에 왔을 때 병입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그 우리술 대축제에서도 맛이 괜찮다는 반응을 얻어서 이 컨설팅이 정말 좋은 사업이구나 느꼈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양조장들이 새로운 그 기술들이 필요로 하는데 그러한 기술들이 많이 부족한 양조장들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제품들이 자기들이 만드는 제품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직접 들어가서 컨설팅을 통해서 기존에 만들던 술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다시 찾아가지고 좀 더 안정적으로 술을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준다거나 조금 더 새로운 신제품을 만들 때 저희가 도움을 주는 사업들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저는 R&D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술을 조금 더 맛있게 만들고 그리고 좀 더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그 양조장에서 직접 생산을 해보면서 잘못된 점을 새로 고쳐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제품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부분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3가지 그 양조장들은 기존에 있던 제품들보다 조금 더 안정적으로 술을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만든 것들을 우리술 품평회나 아니면 우리술 대축제 같은 데서 시음을 하거나 시식을 하면서 많은 분들한테 조금 더 좋은 술로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끼리 얘기하면서 우리 진짜 로또 맞았다. 1,000만 원, 2,000만 원 줘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싶은 정도의 어떤 프로젝트인데 영양 강화 사업의 도움을 받아서 굉장히 이제 좋은 조건으로 이거를 리뉴얼할 수 있어가지고 저희끼리는 진짜 땡 잡았다. 진짜 운이 좋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술 만드는 거 말은 다른 거는 정말 어려운 숙제예요. 그게 도움을 받아서 마음이 아주 흡족했습니다. 좋은 점은 대표님이 전적으로 맡겨주신 거. 전문가의 의견을 그대로 좀 다 받아보겠다. 일반 정유주를 이제 만들어서 뭐 어떤 병에다가 어떻게 어떤 이름으로 뭐 어떤 상표를 붙일까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그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뭐 디자인이라든지 브랜드 개발 뭐 이런 거 등등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고 진행을 하고 제품이 하나가 지금 나왔습니다. 저희가 직접 홉을 재배를 해서 그걸로 이용해서 소주에도 홉을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이 막걸리에다가 홉을 넣어서 발효를 시켜서 그 소주를 내리니 향이 다르더라고요. 향도 뭐 맛도 다른 것 같아요. 영목고기를 그 상징을 하는 뜻이기도 하고 또 저희 이제 여기다 뭐 상표에다가 호흡을 사용했다는 것도 호흡 그림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글쎄 고객들이 좋아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저도 마음이 흡족합니다. 예. 제가 뭐 한 1년을 나름대로 우리 이제 여기 지역에 대한 뭔가 특성과 특징을 살려서 뭐를 하면 좋을까 뭐 오막 고민을 다 해도 그런 아이템이 잘 나오질 않아요. 근데 그 순식간에 그분들은 여기 지역 재료 뭐 이런 들 해서 바로 그냥 그거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야 근데 나는 왜 그래 오랜 세월을 머리를 진짜 나름대로 쓰고요 해도 왜 안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 전문가가 따로 있구나 싶더라고요. 술을 저희는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술을 만들어서 어떤 병에다가 어떤 이제 옷을 잘 입혀서 해야 되나가 엄청 이게 고심도 되고 힘들었는데 이번에 이런 이제 사업에 그 도움을 받게 돼서 정말 얼마나 마음도 후련해지고 정말 저희한테는 그런 부분들이 아주 그냥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희 입장으로서는 술 만드는 거 말은 다른 거는 정말 어려운 숙제예요. 그게. 근데 아주 이번에 도움을 받아서 마음이 아주 흡족했습니다. 문경주조를 방문하기 전에 그 인터넷과 제가 검색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좀 검색을 했었고 스터디를 한 후에 방문을 했습니다. 문경주조 같은 경우는 아마 다른 양조장도 거의 비슷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곳인 것 같아요. 전통도 있고 제품도 많은데 회사에 대한 이미지는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홈페이지도 전혀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 이제 약간 이제 여유가 생기시고 어떻게 이제 한번 정리해 볼까 하는 상황이신 거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컨설팅 그 횟수에 맞게 전체 다 손을 대기에는 좀 부족한 시간이라서 증류주 새로 만드는 거에 집중한 걸 잘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곧 출시가 되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새로 나온 라벨이나 이 이미지를 보고 그 문경주조 대표님도 얼마나 이 디자인이 중요하다는 건지 좀 느끼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경주조는 폭스앤홉스라는 제품이 있었어요. 저는 처음에 마음을 먹고 간 게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폭스앤홉스의 2탄이 돼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처음에 방문을 드렸고 가는 길이 여우목길이었고 대표님이 직접 키우신 홉을 보여주셨고 홉을 우리나라에서 여러 군데 나눠줬는데 여긴만 자생하게 되었다는 스토리를 들었고요. 문경주조가 막걸리나 쌀로 오미자 이런 거로 강조하는 것보다 홉을 강조하는 게 굉장히 독보적이겠다 그 생각을 갖고 폭스진을 좀 밀어붙였죠. 근데 다행히도 대표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제품명에 대해서 오케이를 내려주셨고 그래서 상표 등록도 바로 진행시켜 주셨고 여러 가지 디자인 안에서도 빨리 컨펌을 내려주셔서 속도를 내서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좋은 점은 대표님이 전적으로 맡겨주신 거 전문가의 의견을 그대로 좀 다 받아보겠다 이렇게 결정해 주셔서 그런 결과물이 바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